자, 오늘 수업은 다른 사람의 행복은 따라할 수 없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행복 따위는 필요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의 행복은 따라할 수 없다. 이때 함께 수업을 듣던 또 다른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행복을 찾으면 저에게 뭐가 좋은 거죠? 뭐가 좋은 거요? 뭐가 좋을까? 뭐가 좋겠나? 기분 좋고 만족스럽고 설레고 즐겁고 별거 없네요. 그렇네. 별것도 아닌데 왜 다들 행복하려고 하지요? 삶의 목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행복은 삶의 목적이기도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행복할 때 실제로 제가 느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기분 좋은 느낌인데 이는 행복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네. 행복을 찾아 나에게 좋은 것을 염두에 둔다면 빨리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세.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니까 말이야. 행복해도 나에게 좋은 것이 별로 없다면 행복은 타인을 좋게 하는 것이라는 지난 수업 내용 재확인인가요? 행복은 타인을 좋게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네. 내게 좋은 것이 하나라면 타인의 경우는 그것의 합이 100이 될 수도 1000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일세. 하지만 그런 생각은 너무 이론적 종교적 논리 아닐까요? 그건 천년 묵은 먼지로 가득한 퀴퀴한 책에서나 나올 법한 생각 같은 생각 같네요. 반대로 그것이 천년 동안 숨겨져 있는 황금의 비밀 열쇠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건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하세. 선생님, 우리가 찾는 행복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건가요? 그렇다면 좀 찾기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것은 없다네. 같을 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같을 리가 없다. 행복은 매우 개별적이지. 그것은 사람 수만큼 존재하는데, 각각의 사람에서 서로 다르게 출발하기 때문이라네. 행복이 모두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도 공통적인 무언가 있지 않을까요? 공통적인 무언가. 그게 무엇인가? 우선, 부자면 가난한 것보다 좋겠지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이 좋을 테니까요. 건강하면 아픈 것보다 좋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면 무시받는 것보다는 나을 테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다면 무관심한 것보다는 즐겁겠지요. 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 자기 힘을 과시할 수 있으면 머리를 조아리고 사는 것보다는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노학자의 말입니다. 그렇겠지. 그게 공통적인 것들이군. 부자고 건강하고 나를 알아주고 사랑받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나쁠 게 무엇이겠나.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지금까지 선생님 말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자, 노학자의 말입니다. 그렇지 않네. 우리는 삶의 목적 측면에서 행복에 대해 지난 시간에 수업하지 않았나. 부자면 좋겠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건강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목적해서는 안 된다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면 안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좋겠지만 그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목적해서는 안 된다네. 그렇겠죠. 행복 관점에선 행복 관점에서는 얻으면 좋고 얻지 못해도 상관없는 것이라는 말이군요. 그렇네.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지. 사람은 소박한 곡식 창고 가득, 사람은 소박한 곡식이 창고에 가득 있는데 맛있는 것을 찾아 나선다네. 기름진 것을 찾아 헤매다 결국 소박한 음식을 찾게 되지. 행복은 소박함일세.
최소 행복이군요. 소박함. 무언가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예를 들면 소박함 이런 것이 공통된 행복 아닐까요? 소박함이 공통된 행복? 자, 조금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을 걸세. 이렇게 공통된 삶의 목적이나 행복의 계단을 알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내가 찾는 행복과 다른 누군가가 찾는 행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서로 다투지 않을 걸세. 왜죠? 동질감 때문이지. 성피함과 충만함. 이것은 자신과 타인을 얼마나 구분하는지에 달려있네. 구분함은 서로 가시오. 아니면 함께 열매를 나눌 걸세. 자, 우리 행복에 동질감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노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소박함 같은 공통된 행복을 위한 계단을 찾아 올라가면 정상에 오를지도 모르겠군요. 그런 곳으로 어떤가요? 편안함은 어떤가요? 편안함은 부자든 가난하든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사랑받든 사랑받지 않든 모두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 그럴듯하죠. 그렇게 생각하나? 하지만 조건이 있네. 조건이라뇨? 편안함은 마음으로 충분하다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휴식이 아니라 죽음이지. 굳이 죽음을 목표로 할 것 없지 않은가. 일함은 행복의 조건이네. 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쉼없이 일해야 하네. 행복하려면.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퇴직이나 은퇴해서 편히 놀면서 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라네.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체력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껏 힘이 닿는 데까지 하면 되는 것에 그런 걸 젊을 때부터 찾아 놓아야지. 죽는 날까지 일하는 건 인생이 너무 고달픈 것 아닙니까? 실제로 죽는 날까지 일한 사람 100이면 100 모두 행복하다 말할 걸세. 물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벗어나 특히 억지로 일해야 한다면 그건 아니지만 말이야. 본인이 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한다면 그것이 일이 그것은 일을 말하는 것이죠. 일이 행복의 조건이란 말씀이군요. 그렇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을 바라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했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시기와 질투심이 대단하고 남이 행복한 걸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 관계에 있어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통찰했네. 사람의 행복이 무너지는 한 요인이기도 누군가의 질투심, 시기 이런 것들이죠. 요인이기도 하지. 꼭 방해하거나 해치지는 않더라도 그 어떤 관계가 나빠지면서 행복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네. 그럼 어떻게 하죠? 가르쳐야 하지 않겠나? 요즘은 가르치려 하는 사람을 모두 싫어합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그들이 싫어하는 건 가르칠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가르치려 하기 때문이지.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을 가르쳐 줄 사람을 목탁에 기다린다. 진정으로
자신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죠.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가르치면 악취가 나네. 그의 가르침에서 향기가 느껴지면 자격이 있는 것이지. 약간 추상적인 말이군요. 자, 향기가 뭐죠? 진실의 향기네. 이게 구체적인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의 오랜 인생 전체를 통해 흐르는 진실이지. 이것은 아직 젊은 자가 가르칠 자격이 없는 이유는 아직 삶으로 증명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인생 전체를 통해 흐르는 진실. 자, 젊은 자가 가르칠 자격이 없는 이유는 삶으로 증명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 저도 믿을 만한 교육자를 기다리고 그런 책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진리는 약자 편이지만 먼저 교육받아야 할 자들은 강자들이라네. 항상 그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지. 행복의 방해꾼은 의외로 탁월한 자들이 많다네. 그렇죠. 자신이 탁월하다면 주의해야 하겠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라면 어떤 것인가요? 자, 어떤 것들이 더 큰 문제일까요? 자, 노학자가 말합니다. 약자들은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시기와 질투를 별로 하지 않네. 자신이 약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자들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보다 탁월한 성과를 내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참을 수가 없는 무언가 꼬투리를 잡아 그들을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린다네. 강자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는 이유가 되겠죠. 저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굳이 찾으려 할 것도 없을 정도네. 조금만 관심을 두고 보면 주변에서 언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얘들이니 말이야. 자, 그렇군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내가 행복을 원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행복을 원하는지 그걸 모르겠다. 그걸 원한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뭔가. 자, 행복을 원한다면 내 능력과 실력을 키워야 할 텐데 그렇겠죠. 밤새 게임만 한다든지 화를 못 이겨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 아픈 말을 해버린다든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한가롭게 나태하게 지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노학자 말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나태한 것들,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 밤새도록 놀기만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은 행복을 위한 일은 아닌 것 같군. 하지만 사람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행복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할 수 있겠나? 그런 날도 있는 거지. 하지만 행동은 다른 이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설득한다네. 행동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아닌 걸세. 그렇죠. 그렇군요. 역시 제가 행복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을 진정으로 항상 원했던 것은 아니었군요. 그렇지. 자네의 염려 중 하나는 행복에도 도움이 될 수, 그래도 자네의 염려 중 하나는 행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도 하지. 그게 무엇입니까? 한가로움이네. 태양이 비추고 있는 늦가을 따뜻한 햇볕 아래 오후 시간의 한가로움은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네.
가치 있는 이탈 아니겠나. 그렇군요. 선생님, 행복을 위해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잘 보고 비슷하게 따라해 보는 건 어떤가요? 그건 안 될 말이네. 모범이 될 만한 훌륭한 사람, 모범이 될 만한 사람, 훌륭한 사람, 어릴 때 읽던 위인전 속의 인물을 따라하는 것이 안 된다고요? 링컨, 세종대왕, 이순신, 아인슈타인, 칭기즈칸, 에디슨, 김유신, 뭐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건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안 되나요?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네. 그들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노학자가.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법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법이네. 그들이 행복했다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네. 행복이란 누군가 참고할 만한 사람도 없다는 건가요?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의 행복을 따라할 수 없는 것이죠. 자, 흉내내는 자에게서는 기분 나쁜 음울함이 느껴진다니. 함부로 흉내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행복은 절대 흉내낼 수 없고, 음, 그 사람이 낸 업적이나 뭐 그런 성취 이런 것들은 흉내낼 수 있겠지. 하지만 행복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다른 사람의 행복은 절대 흉내낼 수 없다는 주제 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제의 행복은 아무 쓸모 없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수업은 다른 사람의 행복은 따라할 수 없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